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으아!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보다시피 이곳에 앉아 추리한 것들을 되짚어보던 중이야. 오랜만에 나타나서 여기서 추리를 하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지금까지 어디 갔던 거야? 이봐, 왜 말이 없어? 넌 질문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야. 너 페이몬 화났어. 이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 됐어. 아무것도 안 떠올라.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별명 짓기 어렵다고. 내가 마을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쭉 마을 안을 조사했겠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희들 아루마을 밖에서 계속 진실을 찾을 생각이지? 맞아. 이곳에서 더 얻을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나가보려고. 왜 또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니, 너희와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놀란 것뿐이야. 아라이탐, 넌 아루마을에 오고 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됐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의심하는 건가? 맞아. 왜 비아냥거리는 거야? 너희들이 조사할 때 나도 내 할 일은 마쳤어. 정말?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희와 난 팀이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한 일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흩어져서 움직이면 좋은 점도 있지. 너희들이 놓친 중요한 단서를 내가 찾았거든. 뭐? 너도 마을에서 단서를 찾은 거야? 그래, 어떤 내용이지? 조금 있다가 사람 한 명을 만나러 갈 건데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파악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입장? 아루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 말은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숨기는 거와 속이는 건 다르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캔디스 말처럼 아루마을 사람들은 누가 수메르를 지배하는지 관심 없을지도 몰라. 저광이든 풀의 신이든 그건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가진 정보를 모두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그게 너희들이 마을에는 단서가 없다고 느낀 이유이기도 하지. 알아들었다니 다행이군. 너희들과 대화하던 사람 중에 정보를 숨긴 내부자가 있어. 사실상 그녀는 너희 외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있지. 그건 평온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외부적인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정말 매서운 눈빛이네. 딱 봐도 싸움을 엄청 잘하게 생겼어. 말 돌리지 마. 그녀는 사이노의 신분과 힘을 무서워하는 눈치였어. 마을 지킴 아니 미쳐버린 학자들. 일부러 말을 바꾼 건 마을에 저광에 충실한 지지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마을 지킴이와 너무 친근하다는 걸 표시하면 급진파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대략 5일 전이네. 난 일찍 자는 편이라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 기억해? 그 사람은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른다고 일부러 강조했었어. 근데 난 그 사람들이 싫지만은 않아.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나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은 이미 사라졌을 거야. 촌장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마을 지킴이가 아루마을을 지킨 건 늦은 밤에 일어났다 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그때 잠들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걸까? 외부인이 개입되면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녀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자고. 잠깐, 난 빠질게. 네 말대로라면 상대방이 날 무서워하는 거니 너희에게 맡길게. 우리한테 맡겨. 샤니, 전에 말했듯이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라이탐 씨, 당신의 입장은 잘 알겠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친구도 정말 당신과 같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의 입장도 밝혀야 하는 거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그녀의 신임을 얻어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여행자라고 불러도 될까? 여행자 반가워.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저광의 부활이 수메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캔디스의 대답과 비슷하네. 두 사람이 같은 편이란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밝히진 않았지만 너와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어. 옛날 같았으면 이런 질문도 하지 못했을 거야. 여행자, 수메르에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안 믿는 것도 이해가 돼. 따지고 보면 우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봤고 우리의 신념을 위해 싸운 적도 많아. 수메르에도 우리의 친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찾아야 할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난 이 녀석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는 거야. 난 너희들의 말을 믿고 싶어. 미안, 신문 받는 기분이었지? 솔직히 그때 너희가 나한테 정보를 물어보러 와서 깜짝 놀랐어. 에이, 아라이탐이 너도 너만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줬어. 다 이해하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고. 사실 난 사막의 백성과 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야. 수메르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지. 풀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저광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난 둘 다 아니야.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고 보니 급진파 사람들이 배신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 혼혈도 배신자 취급받을 수 있겠네. 맞아. 혈통과 신앙은 가끔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비춰질 때가 있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지. 그래서 난 점점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됐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았어. 그러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 날 도와줬던 마을 지킴이가 갑자기 실종됐고 난 이 일을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어. 이 둘에게는 알려줘도 돼. 분명 비밀을 지켜줄 거야. 좋아. 그럼 아라이탐 씨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실은 내 청력이 남들보다 좋은 편이라 저녁에 가끔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곤 해. 유령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울음소리가 분명해. 아주 멀리서 강렬한 감정이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 옛날에는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고 빈도도 높았지만 너희들이 마을에 오고 나서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횟수도 줄었어. 정신을 집중해야만 들리게 됐지. 그 점에 대해선 마을에서 야간 당직을 서는 사람에게 확인해봤어. 그들 중에서도 청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이곳은 사막이니 유령보다는 야수의 울음소리라고 믿고 싶었나 봐. 이 근처에는 그럴 만한 곳이 없어. 마을 근처에 있는 병원을 제외하곤 말이야. 비늘병을 치료하던 병원 같던데 폐쇄된 지 몇 년은 좋게 지났어.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 여기야? 전부 황폐해졌는 몬스터야! 조심해!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하기 쉬웠던 것 같아. 엄청
강한 도적이나 하늘에서 건물보다도 큰 상대가 떨어질 줄 알았어. 되게 진지하네. 우리도 질 수 없지? 이거야. 들어가 보자. 이봐, 아라이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허탕 친 거 아니야? 조급할 필요 없어. 샤니가 울음소리는 밤에만 들린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 전까지 잠깐 쉬도록 하지. 진짜 당당하게 앉아버리네. 책까지 꺼냈어. 무슨 책이야? 나도 볼래. 좋아. 자연 위치, 즉 강제 운동과 상대적인 개념인 자연 운동이 가리키는 위치에서는 모든 사물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더듬더듬 읽어? 난 포기. 너 혼자 천천히 읽어. 그럼 이만. 이런 곳에서 저런 어려운 책을 읽다니 정말 여유로운 녀석이야. 이봐, 난 너의 티바트 가이드야. 나도 엄청 교양적이라고. 수메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책을 보는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졸려서 잠들 것 같아. 무슨 소리지? 왔군. 저기서 들렸어. 소리가 이곳에서 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아래쪽인 것 같아. 뭐? 근데 여긴 못 내려가는데?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야. 역시 건물 안에 숨겨진 구조가 있었네. 병원 밑에 또 하나의 병원이 숨겨져 있는 느낌이야. 아직 풀지 못한 장치가 있는 것 같으니 계속 조사해보자. 저기 좀 봐! 사람이 있어! 맞아!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자. 당신은 말도 못하고 눈도 완전히 풀렸어. 근데 전혀 할아버지처럼 안 보이는데? 게다가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잖아.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아는 사람이야? 이름은 라자크, 아카데미아의 선배야. 이 사람도 학자인 거네? 이 사람도 숲속에서 정신 나간 채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도 그게 의아해. 선배는 그런 걸 일절하지 않았고 숲속에 수행하러 간 적도 없어. 숲속의 광원기에 도달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고, 선배 혼자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한 발 늦었다는 거야. 녀석들이 사람들을 벌써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아. 선배는 아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졌거나
빼돌릴 시간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땅에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있고 문에 가까워질수록 흔적이 짙어지고 있어.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간 모양이야. 설마 사람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잡힐까봐 황급히 떠난 것 같아. 급하게 떠난다고 구석에 숨어있던 라자크 선배를 못 봤겠지. 완전히 일치해. 살아있는 증거를 찾은 셈이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르모스 항구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봐. 지금 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고 보니 반응이 완전히 똑같잖아. 맞아. 아카데미아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어. 그들이 움직이는 논리를 추측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처음에 아카데미아는 사람을 보내 저광이 부활할 거라는 가짜 소식을 퍼뜨렸고, 마을 지킴이, 그러니까 아루마을에 유배된 미친 학자들이 관건이라는 걸 강조했지. 이 일은 각지에 있던 급진파를 자극했고, 아루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개시해 비밀리에 그 학자들을 아카데미아에 넘겼어. 그들은 이 헛소문을 퍼뜨려 급진파를 최대한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묘하게도 모든 리스크를 저광의 신도에게 돌렸어. 저광은 오래전에 죽었고 사막 백성들의 삶은 편치 않았어. 그들의 감정은 사막의 폭약통처럼 쉽게 터지기 마련이지. 감정에 지배당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사나운 말을 날뛰게 하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일이야. 사건이 발생해도 잡을 수 있는 건 저광의 신도들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생긴 문제고 비공식적으로는 종족 간의 갈등에 불과해. 그러면 아무도 아카데미아의 짓이라고 생각 못하겠지. 아주 간단한 수법이지만 지금의 수메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야. 그랬구나. 일리 있는 것 같아. 촌장님의 추측과도 맞아 떨어지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애초에 학자들을 아루마을로 보낸 건 아카데미아잖아? 왜 이제 와서 데려가려는 걸까? 그 과정에서 바뀐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학자의 신분이야. 처음에는 학자, 그 후에는 미친 사람, 그리고 유배된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실종자로 바뀌었지. 유배당한 미친 학자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실종자는 장담할 수 없지. 특정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즉 사라진 사람은 아주 이상적인 자원이란 말이지. 자원? 그들을 이용할 곳이 있다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뇌를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추출? 항아리 지식이 인간의 뇌에서 추출된 거란 말이야?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거고 감시를 받지 않는 고요한 저녁에 울음소리를 냈던 거야. 인간의 뇌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너무 끔찍하잖아. 난 아카데미아의 서기관이라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었어. 아무튼 라자크 선배의 증상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게 아니면 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식을 이용했거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누구의 뇌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표정을 보아하니 눈치챈 모양이네. 맞아. 일부 학자들은 평생 동안 신의 지식을 추구하지.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건 그들의 과격한 방법 중 하나야. 하지만 신과 관련된 지식을 통해 대체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아카데미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기라고 불리는 것을 쫓는 이유가 과연 뭘까? 신의 항아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었어. 나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군. 아라이탐, 넌 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얻고 싶지 않아? 학자들은 모두 지식의 극한을 추구해.
하지만 난 신에게 큰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미친 듯이 쫓고 그러고 싶진 않아.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지식을 착취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학술적 진전이라면 아카데미아는 문을 닫아야 해. 넌 이런 일을 엄청 반대하나 보네. 물론이지. 이건 규칙에 대한 나의 이해에 어긋나거든. 학술, 지식, 이 모든 것엔 경계가 있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만물의 규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 이건 마치 책에 있는 잘못된 글자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잠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게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네 말대로면 수메르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널렸고 티바트에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 간단히 말하면 난 힘과 영웅주의를 맹신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지. 신의 항아리 지식은 내가 밝히고 싶은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 아카데미아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지만 넌 달라. 넌 아카데미아의 괴짜야. 그럴지도. 하지만 남들과 다른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특별한 것도 일종의 재산이잖아. 안 그래? 좋은 자세야. 정말 대단해. 샤니도 너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성격이 샤니보다 좀 더 좋은 것뿐이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곳에 남겨두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우리가 데려가자. 우선 아루마을로 돌아가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 우리 왔어. 다들 고생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좀 쉬어요. 상황은 어때? 이분은 너무 젊어서 이사크의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찾던 대상 중 한 명이야. 그러니까 비늘병을 치료하던 그 폐병원이 아카데미아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던 거점이었다고? 맞아. 그렇다고 보면 돼. 이 모든 건 우리가 아루마을에 오기 전부터 계획된 게 분명해. 신의 항아리 지식은 최근 들어 유행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루마을에 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미리 알기라도 한 듯 다 빠져나갔어. 이유가 뭘까? 그러게. 왜 그런 거지?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보통 하나죠. 스파이. 우리 중 누군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우리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야? 다들 아직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 보군. 사이노,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야. 이런 의심도 다 이유가 있거든. 사이노가 그 스파이라는 건가요? 재밌네요. 전 그쪽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단독 행동을 했잖아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병원에서 오는 길에 깨달은 게 있지. 그건 바로 사이노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신이 누군지 벌써 잊은 거야? 대풍기관 사이노. 그래, 넌 아카데미아의 풍기관이고 항상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 누가 뭘 했는지, 어떤 오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너도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 아카데미아가 너에게 특별한 루트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거지. 하지만 과연 아카데미아에서 널 조금 더 경계하지 않았을까? 사나운 늑대를 키우려면 늑대에게 물리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거든. 아카데미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카데미아는 수메르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
다만 너에게는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마다 식장일을 맞이하게 돼. 이날만 되면 아카데미아는 항아리 지식을 통해 허공에 정보를 입력하지. 한 번은 제어대 옆에서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는데 안에 대풍기관 사인호에 관한 행동 보고, 처형 습관 등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아카데미아가 나의 정보를 허공에 입력했다는 소리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행동은 허공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정보가 아닐 텐데. 허공은 연산이 가능하거든. 허공의 계산 능력은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언제 출발하는지, 어떤 루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부 알 수 있지. 내 행동을 전부 예측했다고? 아카데미아는 오래전부터 널 경계해왔어. 네가 사직하고 아카데미아를 떠났으니 그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군요. 사이노는 원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되었던 거네요. 그들에겐 완강한 의지와 충성스러운 신앙이 필요 없는 거죠. 임기응변에 강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이익만 쫓는 것이 그 학자들의 진면목이었군요. 사이노,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걸로 오히려 당신이 믿을 만한 동료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나 때문에 그들이 사전에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생각났어. 그렇다면 나도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알 것 같아. 오! 바로 기운 차렸구나! 안전은 항상 위기와 위기 사이에 숨어 있지. 나 알 것 같아. 그들이 피하고 싶은 건 사이노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들은 내 동선의 반대 방향으로만 도망치면 되니까. 난 바로 출발할 거야. 나도 조사할 일이 남았어. 다 같이 가자. 바로 녀석들을 쫓아가는 거야. 저기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갈래. 이사크, 너도 가려고? 그럼 반드시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를 꼭 잡고 싶습니다. 절대 배 안 끼치게 조심할게. 여러분, 이사크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 출발하자. 다들 먹을 것 잘 챙겨. 근데 한 명이 빠진 기분인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 마을을 나가서 사막을 가로질러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돼. 사막은 제가 잘 알고 있어, 얘. 이 근처에서 자주 놀아서 그런 거야? 예. 한 번은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찾아서 데리고 왔어, 얘. 여기 뭐가 있어? 이건 파묻혀 있군. 이제부터 힘을 좀 써야 할 것 같네. 이렇게 걷는 것도 계속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어. 저걸 파내면 되는 거지? 엄청 깊숙이 파묻혀 있을 것 같은데. 이 파편들은 아카데미아에서 개발한 장비야. 원래는 머리에 쓰는 용도인데 마을 지킴이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들이 이곳을 지나던 중에 부서진 장치의 파편이 근처에 떨어진 모양이군. 흩어져서 찾아보자. 이 일대에 다른 물건이 더 있을 거야. 혹시 이거야? 좀 무서워 보이는데. 신의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장치가 확실해. 장치를 흘리고 갔다는 건 뭔가 이상이 있었다는 건데 철수하다가 습격을 받은 것 같아. 할아버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병원에 남겨졌던 라자크한테서 오랜 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 철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지. 그럼 늦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 습격은 모래 폭풍이 불기 전에 일어난 것 같아. 근거는 장치가 모래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는 거지.
얼마 못 갔을 거야. 서두르자. 근데 사마귀를 달리는 건 너무 힘들다고. 페이몬은 날고 있는 거 아이가? 날아댕기는 것도 힘드나? 물론이다, 아이가. 저기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우와, 정말 귀가 밝구나. 들킬 위험이 있으니 더 이상 다가가지 마. 데히야와 도금여단? 재밌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일찍 알려줬으면 충분히. 넌 동료야. 우리는 절대 속이지 않아. 학자, 내가 당신보다 잘 알아. 내가 필요하다고. 그럴 줄 알았어. 잘했다. 데이야 누나, 어째서? 데이야 누나! 이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찾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대체 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겁니까? 빨리도 왔군. 귀찮아졌네. 아루마을을 배신한 건가? 네가 그 명성이 자자하신 풍기관인가? 데히야, 저들 편에 서느니 날 도와주는 게 어떤가? 보다시피 나에겐 다 방법이 있고 저들보다 훨씬 숭고하고 눈부신 이상이 있지. 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라흐만. 어떻게 된 거야? 데이야,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페이몬, 너 바보야? 상관없어. 누구랑 같은 편이든 저광님을 깨우는 우리의 원대한 계획엔 지장 없거든. 고대의 왕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거야. 정신 차리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신이 더 잘할 텐데요. 용병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통치자에게 요행을 바라는 겁니까? 난 사막의 백성이자 저광님의 충실한 신자야. 내 삶이 평탄하든 아니든 신앙은 늘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람들을 풀어줘요. 마을 지킴, 아니, 미친 학자들로는 저광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요. 아직도 모르겠나? 신앙을 쫓는 건 내 일생의 소원이야.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기꺼이 시도하겠어. 그럼 당신의 존재가 아카데미아의 시야에 노출될 텐데요? 그들이 당신이 어렵게 이끌어온 도금 여단을 없애버린다고 해도요? 그래. 우린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해와 달은 빛을 잃었고 대지는 갈라져 균열이 생겼지. 하지만 지금은 운명이 나에게 아카데미아에 대항할 비장의 카드를 주었어. 이 학자들만 있으면 우린 놈들을 뒤엎고 방사벽 건너편까지 손쉽게 침입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적은 세력으로 수메르 전체를 뒤덮은 아카데미아를 상대하겠다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저 둘에게 물어보세요. 저들도 아카데미아와 대립 중이지만 당신처럼 거만하지 않죠. 충견의 냄새가 나는군. 내가 왜 루카데바타의 백성과 말을 섞어야 하지? 비겁한 배신자. 너희들의 신이 저광을 배신하고 의리를 쳐버렸어. 사막의 백성들은 더 이상 풀의 신의 백성들을 믿지 않아.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말이 안 통하는군. 보아하니 그 학자들만으로 아카데미아와 단판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 사람들은 단판에 사용될 만큼의 가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인질이 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 그들은 아카데미아에서 버린 패들이지만 난 아카데미아의 현임 서기관이야. 너희들에게 아주 괜찮은 패가 될 텐데.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인질을 상대로 거래하겠다는 건가? 맞아. 네가 현명하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너를 죽이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그게 내 운명이겠지. 이 기회를 통해 그가 데리고 있는 학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힐 수도 있잖아. 그런 허세로 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나? 이건 설득이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너희 반항 세력에 들어가려는 것뿐이지. 현임 서기관이 아카데미아를 배신할 이유가 뭐가 있지? 사막에 산다고 다 저광을 믿는 것도 아닌데 아카데미아라고 뭐 다르겠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왜 꼭 아카데미아의 방법을 따라야 하지?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더니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아니, 방사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모두 똑같아. 말했잖아. 난 절대 풀의 신의 백성을 믿지 않을 거라고. 잠깐. 알하이탐,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난 쓸데없는 맹세는 하지 않아. 이런 선택이 위험하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래, 좋아. 라흐만, 한마디만 하죠. 이 사람들은 내 친구예요. 풀의 신의 백성은 못 믿어도 내 말은 믿을 수 있겠죠? 그동안 알아온 시간이 있으니 넌 당연히 믿을 수 있지. 그럼 내 오른팔을 걸고 이 사람들을 위해 보증을 서죠. 겁쟁이처럼 굴지 마요. 아카데미아를 상대하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죠.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화염갈기 사자의 오른팔, 그 정도면 흥미가 생기는군. 근데 누가 알아? 네가 나중에 아니라고 잡아댈지도 모르지. 대희야, 용병들이 똑똑하다는 건 너도 나도 잘 알고 있지. 그야 멍청하면 오래 못 사니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마을 지킴이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친구와 약속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 너의 결심에 대한 증거로 오른팔을 두고 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널 난처하게 만드는 거잖아! 좋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팔 하나로 여러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이득이지. 라흐만, 하라는 대로 할 테니 당신도 날 실망시키지 마세요. 좋아. 이봐, 저자의 오른팔을 잘라서 내 앞으로 가져와. 그러지 마이소! 대희야! 어떡하지?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건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야. 어서 잘라. 어서 도망가! 그만! 왜 멈춘 겁니까? 화염갈기의 사자도 사막의 백성인데 네 팔을 자르면 내 손가락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네 결심은 이미 확인했어. 이만 가봐. 내일 점심에 네 친구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와. 다행이야. 역시 자르지 않았어. 미쳤어 진짜! 다들 단단히 미쳤다고! 정말로 팔을 잘랐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왼손으로 칼을 들면 되잖아? 미안. 그런 상황에서는 도박을 해야 할 것만 같았거든. 다음에는 그런 도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저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도 네가 질 일은 없어. 난 네 말을 믿어.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그들은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신앙을 대표해. 급진파 하나를 처리한다고 해도 똑같은 존재가 계속 나타나겠지.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네 말대로 하지.
미안합니다, 네이아 누나. 다 제가 누나를 배신자라고 의심하고 앞으로 뛰쳐나가서. 괜찮아. 할아버지를 찾아준다고 약속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줄게. 그렇게 과격한 걸 보니 학술 연구를 하면 딱이겠어. 진심이야? 도금여단 사람들도 날 미치광이라고 했거든. 아무래도 미치광이들이 학술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많이 하나 봐. 왜 날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좋아. 다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자. 내일 점심에 귀찮은 일을 해결해야 하잖아.